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소동축제가 개막됐습니다. 시민과 일본 국제교류단 등 천여 명이 참여한 무항행차 재현 퍼레이드로 막을 열었습니다.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2,700억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사람이 계약 주체인 시민발전 대표 자리를 그대로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새로운 대표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KTX 군산역 정차 등을 포함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합니다. 군산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남북축과 동서축을 연계한 군산시 중장기 철도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선, 장항선, 새만금선 등을 연결한 남북축과 익산, 남군산, 새만금항의 광역 절천 노선을 동서축으로 공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변사사건을 수사하다가 타살 흔적을 발견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고 60대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A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 시민과 일본 백제교류단 등 천여 명이 참여한 무항행차 재현 퍼레이드가 어양동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익산 서동축제의 시작을 알린 건데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어린 소동과 선화가 탄 화려한 가마가 이동합니다. 이어 무항을 수행하는 기마장군 등이 행진합니다. 어양공원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800m 정도 이어진 무항행차 재현 퍼레이드. 익산 서동축제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서동축제는 익산을 대표하는 봄축제. 무항행차 재현에는 모두 27개 지역단체에서 회원 천여 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퍼포먼스를 뽐내며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서동 선화를 대표하는 서동 축제잖아요. 그 축제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서 170명 정도 이제 회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습을 이제 열심히 진행을 했었고 참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이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백제교류단과 경주 시민교류단도 함께 서동축제의 시작을 축하하고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제1교포들은 서동축제를 통해 모국을 방문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많이 벅차 있고 또 이런처럼 그 일본에서 많이 조선 통신사라든지 일본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인솔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금빛 서동 백제 무항이 되어라와 맛동방 서동을 이겨라 미니 운동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무인과 공주 의복 등을 입어볼 수 있는 백제인의 옷장 프로그램과 백제 유물 모양 유등 전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는 축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셔틀버스 6개 노선을 운영합니다. 또 축제 활성화를 위해 야간 시티투어도 진행합니다. 시민은 물론 민간 교류단이 서로 힘을 모아 진행한 무항행차 퍼레이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축제 일정이 시작된 익산 서동축제. 앞으로 나흘간 익산의 봄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행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에서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에서 전주 고속도로는 2조 4,580억 원을 투입해 길이 55.1km, 왕복 4차선 규모로 내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새만금에서 전주까지 통행 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서해안, 호남, 순천에서 완주, 익산에서 장수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동서 이축도로를 연계한 외부 교통망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의 글로벌 복합 리조트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특임 교수는
이을 새만금 개발공사가 초청해 진행한 특강에서 새만금을 국제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관광레저 용지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새만금 개발공사는 관광레저 용지 31.6제곱킬로미터 면적 가운데 20.8제곱킬로미터의 매립 면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볼 수 있는 가상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의 방문객이 개장 20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달 9일 오픈한 이후 올해 목표인 10만 명 대비 78%인 7만 8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버추얼 새만금은 가상 공간에서 새만금의 간척 사업에 대한 정보와 출입이 제한된 핵심 보전지구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새만금청은 올해 플랫폼 안정화에 주력하고 내년부터 3년 동안 산업과 교육, 관광지역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 연구개발 공모에 전북자치도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국비 15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대형차 운전자가 주변에 있는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 이 같은 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3년간 진행하게 됩니다.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가 2,700억 원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사람이 계약 주체 대표 자리를 그대로 맡고 있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4년 전 군산시가 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시민발전 주식회사. 육상태양광에 이어 수상태양광 1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시행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참가 의향서를 낸 현재 7개 업체에 대해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시행업체는 지난 2020년 시민발전이 1,000만 원을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수상태양광 주식회사나 시민발전과 공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2,700억 원의 사업비 마련과 효율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행업체를 선정해도 당장 계약 주체가 없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수상태양광 주식회사의 법원 등기부에는 대표가 없고 유일한 사내이사는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시민발전 전 대표인 서모 씨. 지난 2022년 9월 자진 사퇴한 후에도 시민발전의 대표이사는 서 씨로 돼 있습니다. 이런 데다 직무대행은 신재생 에너지 경력이 없는 시청 퇴직 공무원.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역시 6명 가운데 3명은 시청국장이고 2명은 오는 6월, 1명은 12월 정년 퇴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계약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의 직무는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대리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계약 및 책임에 관하여 추후 각종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여 군산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불발돼 어쩔 수 없었고 시행업체와의 계약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표이사와 이사회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통연계 추진을 위해 서둘러야 할 수상태양광 시행업체 선정, 태양광 비리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만큼 투명한 조직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민원 전화는 모두 녹음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원 전화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악성 민원은 녹음된 내용이 법적 대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관사가 53년 만에 일반에 개방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 경기전길에 위치한 도지사 관사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오는 21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사에서는 예술작품이 전시되고 문화체험과 작은 음악회 등이 열리는 한편
도정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사 개방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관영 지사가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의 익산 브랜드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4월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2차례 진행되는 웨스트 앤 이스트 공연에 1000석 티켓이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왕의 서동 설화를 다룬 웨스트 앤 이스트 공연은 익산시립예술단의 합창단과 무용단, 풍물단 등 3개 예술단이 함께 제작한 오페라 연희 댄스컬입니다. 군산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지원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영혁신 지원평가에서 지자체장의 혁신의지 항목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선정으로 국비와 도비를 더해 24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군산시가 KTX 군산역 정차 등을 포함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합니다. 시는 군산대에서 열린 군산 KTX 정차 세미나에서 남북축과 동서축을 연계한 군산시 중장기 철도 정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서해선, 장항선, 새만금선 등을 연결한 남북축과 익산, 남군산, 새만금항의 광역 전철 노선을 동서축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오형묵 기자입니다. 군산역은 지난 2022년 기준 37만 6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산 등 다른 지역을 거쳐 환승해야 하는 등 철도교통 여건이 부족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2일 군산대학교에서 군산 KTX 정차 및 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서해, 장항, 새만금, 군산 목포선을 연결해 대구과 홍성, 군산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서해안 중심의 남북축 철도망을 추진합니다. 또 전주와 익산, 남군산과 새만금 2반 철도를 잇는 전북 내륙권 광역전철 운행 노선을 조성해 동서축 철도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시는 동서축과 남북축 노선을 기반으로 군산역을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해 서해안 철도 거점 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연계 서해선이 준공되면 200km 이상의 KTX가 군산역에 정차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복합 환승센터, 산업 및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고속철도망 조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화물 운송과 관광인구 유입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가 쇠퇴하더라도 국민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 산업발전과 지역의 특성을 통한 그 지역의 지역 생산성 향상인데요.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도로가 아니고요. 철도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 같은 고속철도망 구축 계획을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추진되는 국가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예타조사를 마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런 교통망을 통해서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그다음에 문화하고 모든 것이 교류가 됩니다. 철도망. 우리 군산이 계획했던 그런 방향 철도망 구축 계획이 꼭 우리 정부의 철도망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산시의 고속철도망 계획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전북대가 익산 캠퍼스 한약자원학과를 내년부터 폐지해 융합자율전공학부로 통합하기로 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약자원학과 재학생 등은 전북대가 글로컬대학 지원금 70억 원을 받기 위해 자율전공학부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무리한 행정처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폐지하려던 익산 캠퍼스 환경생명자원대학을 존치하면서 한약자원학과만 없애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익산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지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변사 사건을 수사하다가 타살 흔적을 발견해 수사에 나서 용의자 6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평소 알던 사이로 말다툼 끝에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 모현동의 한 주택에서 살던 주민이 지인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셨다면서 갑자기 멀쩡하셨던 분이거든요. 멀쩡히 통화도 하고 나다니고 이렇게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사망했다고 하니까.
지난달 29일 피해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피해자 자택에 찾아간 경찰은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변사 사건을 조사하다 칼 자국이 발견돼 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자상을 발견하고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6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3일 피해자 집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증거물품 등을 압수하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지난달 군산의 인구가 올 들어 하락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군산의 인구는 전달인 25만 9천 명보다 159명이 줄어 25만 8,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300명대 이상 줄었지만 지난달은 100명대로 하락폭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4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슈퍼 사료 작물로 불리는 트리티케이를 수확하는 연시회가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8일 새만금 509 최종포 일대에서 트리티케일 조사료를 수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해 만든 품종으로 영양분이 많은 밀과 추위에 강한 호밀의 장점을 갖춰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또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캄보디아 전통악기 2종을 기증받았습니다. 문화관은 오늘 익산 글로벌 세계의상 콘테스트 수상자 양신혜 씨가 무국인 캄보디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전통악기인 뜨러서르와 클로이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악기는 문화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활용 처리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에서 메탄가스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설공단이 물가 인상과 운영비 상승에 따라 월드컵 골프장, 전주 승화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를 인상합니다.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는 오는 6월 16일부터 평일 29,000원에서 41,000원으로, 공휴일 38,000원에서 52,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전주 승화원 이용료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15세 이상 화장료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만 15세 미만 화장료는 5만 3천원에서 7만원으로, 개장유골은 2만 8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공연주차장 최초 30분 이용료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음식점 356곳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배상금을 달라고 협박해 합의금 면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기한을 오는 1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또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0.5 헥타르 이하의 농업의 종합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금강PC가 누적 기부액 1억 원을 달성해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금강PC 서상준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매해 성금과 성품을 기탁해 기부액 누적 1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시는 오늘 금강PC의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과 현판 전달을 진행했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누적 1억 원 이상 기부한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고액기업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제8회 군산 새만금 전국 인라인 마라톤 대회가 오는 6월 9일 열립니다. 전북 특자도 롤러스포츠 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3천여 명이 참가해 42km와 21km, 11km 세 가지 코스에서 경쟁과 비경쟁 등 11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연맹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대회 참가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불 세탁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50여 명의 봉사자들은 취약계층 40여 가구를 방문해 이불을 수거하고 세탁 건조 후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펼쳤는데요. 특히 방문한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며 훈훈한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군산시 월병동에 위치한 짬뽕 특화거리 짬뽕협의체 회원 홍영장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선생님에게 사랑의 식사 선물을 대접했습니다. 짬뽕협의체 회원들은 작년 10월부터 매월 1회씩 돌아가며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식사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다가 늦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8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먼바다 파도는 1.5m까지 오르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